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. 피아노 치시다 보면은 소리를 듣고 치란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저만 해도 피아노를 정말 열심히 치는데 내가 내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떤 걸까? 라고 되게 궁금해했었고 막연했던 시절이 있었었거든요. 그런데 좋은 레슨을 받으면서 조금씩 귀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물론 좀 나아진 점은 있지만 제가 아주 급속도로 귀가 좋아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. 그거 뭐냐면 석사 이제 그 피아노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 반주 조교를 시험을 봤었어야 됐거든요. 그때 오디션을 준비하다가 제가 전혀 쳐보지 않은 곡을 정말 단시간에 한 2주 안에 되게 완성도 있게 쳐야 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좀 제 아이디어로는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유명한 분들의 연주를 아주 심층적으로 파면서 정말 짧은 기간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호로비츠라고 정말 레전드 피아니스트거든요. 그 연주자분의 그 소리에 정말 홀딱 빠지면서 덕후가 되면서 제가 그분이 소리 내는 그 낼 때 그 심리 그런 것까지 정말 최대한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게 생겨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연주자들과 다른 굉장히 특이한 세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고 아주 저의 모토는 그거잖아요. 쉬운 곡에서 여러분들이 치는 그런 간단한 곡에서도 음악적으로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를 한번 구현을 해보자 이거죠. 그래서 그 세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늘 다룰 곡은 뭐냐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OST에 그 배가 이제 정말 침몰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가 났을 때요. 삼중주 연주자가 이렇게 가판 위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곡을 마치고 다 해산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. 그런데 다 각자의 길을 이제 뭐 죽음밖에 없는 거죠, 앞에. 그런데 한 연주자가 다시 돌아오더니 On Yet My God to Thee라는 곡을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다 각자의 길을 갔던 나머지 두 주자도 모여서 같이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배경화면으로 그 배 안에서 배가 정말 거대한 배였으니까요. 안에 각자의 위치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가판 위에서만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, 그리고 그냥 원래 있던 자신의 객실에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뭐 노부부부터 선장부터 여러 사람들이 있었었는데요. 그 음악과 그 장면들이 연출이 되면서 와, 나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?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 음악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멜로디가 되게 단순한데요. 엄청 울림을 주는 멜로디거든요. 한번 이 곡을 통해서 곡 전체에 호로비츠적 사고로 우리가 어떻게 세 가지 소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 뭐냐면 제가 느꼈던 건 호로비츠 연주자는 곡을 볼 때 그냥 그 부분에 매몰돼 있는 게 아니라 곡을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다이나믹, 그러니까 샘여림을 어떻게 할지를 구상을 다 두고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. 그러니까 곡을 가장 크게 쳐야 할 클라이막스 부분, 그리고 작은 포인트까지를 미리 사전에 완전 거대한 그 바둑판에 이제 바둑을 하나하나 두기 전에 이미 난 이 판을 이렇게 짤 거야. 이걸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연주를 들을 때. 그러면 이 곡을 제가 그 관점에서 클라이막스까지 도달하는 다이나믹을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노래가 도입이 되는 거죠. 이렇게요. 이게 첫 소절이거든요. 이제 두 번째 줄.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 서서히 가요. 여기가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엔딩.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작은 구간부터 이 판까지 여러분들도 치시는 그 곡이 짧건 길건 간에 내가 이 곡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클라이막스 부분을 먼저 큰 소리로 볼륨을 정해놓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이 정도를 폴티시모로 잡아볼게요.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
피아노를 잡고 아까 클라이막스 부분을 해서 폴티시모를 잡아놓으면 큰 구간에 대한 것과 작은 거가 구도가 잡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자재로 다이나믹을 조절하는데 훨씬 쉬워지는데요. 그냥 작게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되게 막연해요. 얼마만큼 내가 말하면서 하는 게 틀린데 커져야 할지 되게 막연하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또 정작 커져야 되는데 그걸 더 뚫고 나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이거는 제가 정말 수백 명의 성인 학생분들을 레슨을 해보면서 작은 거에서가 시작을 해서 내가 큰 그림이 미리 없는 분들은 큰 거를 정작 뚫고 나가야 될 때 그냥 한 중간 정도밖에 못 올라가 계세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계점을 돌파하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내가 끝판을 달려보겠다. 끝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시작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쉽잖아요.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되게 용을 쓰면서 가려고는 하는데 너무 무리가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상상이 안 되니까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큰 그림을 가야 될지를 찍어놓고 이 정도 사운드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걸 잡으면 굉장히 그 다이나믹의 범위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호로비츠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. 한마디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거죠.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이밍이었는데요. 우리가 말하듯이 할 때 저는 타이타닉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에 따라서 어떤 단어는 조금 더 의미를 주고 약간 조금 쉬기도 하고 하면서 자유자재로 조절을 하잖아요.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약간 시간을 조절하기도 하죠. 그런데 호로비츠의 연주 중에서 되게 특징적이었던 게 이 멜로디에 직접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. 똑같은 음이 두 번 반복될 때 따란 아니면 따란 이렇게 반복될 때 두 번째 음을 조금 부드럽게 줄여주는 거예요. 이런 거죠. 여기요. 여기서 두 번을 연달아 치게 되는데 이걸 보통 그렇게 주의기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 뒤에도 이렇게 제가 좀 과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확실히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. 근데 이 부분을 치고요. 이 소리를 듣고 뒤에를 조금 줄여주면 그러면서 손목을요. 약간 숨을 쉬는 것처럼 살짝 첫 번째 솔에서는 조금 들어주고요. 살짝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연달아 치는 음은 살짝 내려주듯이 치시는 거예요. 우리 숨 쉴 때 약간 들숨 날숨 쉬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런 느낌이죠.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좀 틀렸는데 다시 할게요.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치는 것과 이 톤만 조절해도 상당히 음악적으로 더 연결이 되게 들려요. 왜냐면 피아노는 일단 소리가 나면요 사라지거든요. 근데 거기 뒤에다 소리를 이렇게 섞고 또 더 작게 섞어줄수록 더 레가토가 아름답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런데 크레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점점점 커지지만 주로 우리는 크레센도도 하지만 소리를 치고 나서 그 다음 뒤에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거가 조금 약해요. 그래서 그거를 19, 87, 65, 4, 3, 2, 1 이런 식으로 듣고 작아지고 이런 훈련들을 사라지는 거를 듣는 그런 훈련을 하면 참 좋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래요. 이것도 벌써 소리가 톤이 다르죠. 그 다음에 그대로 때려버리면 되게 딱딱한데 아까 숨 쉬는 것처럼 들어줬다가 약간 내려주듯이 하면서 훨씬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거죠. 이런 포인트들이 음악 곳곳에 반복되는 음이 뭐 두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멜로디 안에 꽤 있거든요. 그럴 때 살짝 들어주고 숨 쉬듯이 크작 해서 뭐 극단적으로 크작인 게 아니라 앞에가 조금 나오고 뒤에는 소리를 들어서 작게 섞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 굉장히 음악적일 거예요.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. 곡을 칠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 뭐 그런 소설도 마찬가지잖아요. 클라이막스로 막
치달아 가지고 거기서 가장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막 달려서 와 이게 클라이막스야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호로비츠 연주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반전을 주는 컸다가 갑자기 작아지는 그런 순간을 만들면서 막 소름이 끼치게 하거든요. 그래서 폴테 피아노 아니면 수비토 피아노 이런 용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악상이 컸다 작아지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.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제가 쳤던 이 곡에다가 넣으면 그 클라이막스에다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로 빵 터진 거예요. 그러면 한 다음에 크다가 여기서 갑자기 작아져 주는 거죠. 그러면 내가 너무 표현하고 싶은 그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직전에 막 달려오다가 약간의 시간을 주면서 갑자기 소리를 급 줄여버리는 거예요.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작곡가가 바로 베토벤이죠. 그래서 이런 소리 효과를 잘 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표현하기 좋냐면 똑같은 부분이 두 번 나올 때 있죠. 그런 경우에 뭐 앞에서도 솔직히 할 수 있어요. 이 곡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폴테로 가다가 얘는 그래서 같은 부분을 반복할 때 크고 작게로 그런 식으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고 이거는 곡이 한창 달리다가 막 강조를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급 작아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음색을 급 바꿔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잘하셔야 되냐면 뒤에 올 소리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작아질까 이걸 상상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중에서 난이도가 사실상 제일 높은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와 좀 더 소리 조절하는 거를 훈련을 하신 다음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접해 보셔야 그 다음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곡에다가 또 접목시켜서 할 부분도 찾아야 되고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또 찐팬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러시아 피아니스트들의 정말 자주 들었던 그런 모먼트였는데요. 뭐냐면 멜로디가 이렇게 하면 보통 멜로디가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레센도를 많이 해요. 그런데 러시아 작곡가들 중에서 멜로디 라인이 위로 쭉 올라가는데 오히려 더 작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. 정말 귀 끝까지 걸려서 데크레센도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멜로디를 만드는데 진짜 아름답거든요. 뭐냐면 두 번째 줄에서 여기서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얘를 전진하듯이 커지는 게 아니라 커졌다가 가장 끝에 오는 그 순간을 오히려 줄여주면서 굉장히 꿈꾸는 듯한 소리를 내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. 자, 그러면요 정리를 잠깐 하면 곡 호로비츠의 가장 큰 특징은 곡을 들어갈 때 전체적인 다이나믹을 이미 머리에 구도해 두고 가장 작아야 할 부분과 큰 부분을 다 귀에서 조절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곡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큰 소리는 빵빵 터지고 작은 소리는 작게 낼 수 있다.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. 어느 정도 중급 이상 되는 부분들은 빵빵 터지고 진짜 작아지고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. 자, 두 번째 타이밍. 똑같은 소리를 반복할 때 앞에 소리를 더 내면서 숨 쉬듯이 조금 내줬다가 뒤에는 들으면서 작게 섞어주면 마치 말하는 것처럼 피아노를 자연스럽게 연결되듯 칠 수 있다. 세 번째는 어떤 곡이든 클라이막스가 막 돌진하면서 커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커질 듯 하다 갑자기 반전으로 음색을 볼륨을 확 줄여주면 음색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아주 듣기에 우와 이런 모먼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보너스로는 멜로디가 올라갈 때 보통 상행을 할 때 크레센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오히려 반전으로 앞을 크고 끝으로 갈수록 더 꿈꾸는 듯이 작아지면서 마치 공중의 소리가 작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곡을 처음부터 요 요소들을 좀 사용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.
뭐 화려한 화음이나 그런 건 전혀 넣지 않고 그냥 곡에 있는 기본 뼈대만 활용해서요. 소리 조절을 좀 해보았는데요. 중간에 제가 이게 이 피아노가 조금 익숙치 않아가지고 건반이 들룰리고 그럴 수 있었겠지만 제가 최대한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소리를 이렇게 대가들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얻었으니까요. 우리가 본격적으로 쉬운 또 난이도의 곡을 선택해서 한번 여러분 곡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